안녕하세요, 아근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막연하게 권리 분석이나 경매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입찰을 했다가 만약에 낙찰이 돼서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애써 합리화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많이 미뤘던 적이 많은데요. 하지만 미룬다고 경매를 더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물건을 보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명의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 집을 사는데 명의가 있다면 실제로 입찰했을 물건을 영상으로 올려봄으로써 실제로 경매를 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권리 분석을 하고 입찰가를 써보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 적힌 대로 2억 중반대의 인천 아파트를 3천만 원대에 낙찰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아파트는 인천 남동구의 만수주공 4차 아파트입니다. 투자금 3천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을 예시는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타경 542300으로 올라와 있는 이 경매 물건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만수주공 아파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시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1986년 혹은 87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서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붙어가 있는데 현재 세대수가 6,866 가구인 곳입니다. 2024년도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서 통합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전용 면적과, 그러니까 실제 거주지 아파트 전용 면적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 사업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재건축이 끝난다면 7천에서 12,000세대까지 될 수 있는 매머드 단지인데요. 그 중에 제가 보는 물건은 4단지의 1층 아파트 물건입니다. 4단지 17평형 아파트는 2024년도에도 꾸준히 거래가 된 편이며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1억 4천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이 평균으로 보이고요. 월세는 1천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해당 물건은 2024년 7월 18일에 경매가 시작되었으나 10월 7일 1억 6,751만 원에 한 명이 단독 입찰을 하였는데요. 대금 미납, 즉 낙찰받은 물건을 받아가지 않고 보증금만 날리는 실패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자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한 물건 명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권리 분석 방법이 있지만 일단 저는 물건 명세서라는 걸 먼저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전번 영상에서처럼 유료 경매 사이트에 가입을 하셨거나 체험판을 보셔서 있다면 해당 물건을 클릭하면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칸이 있을 건데요. 그거를 눌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경매에 올라오기 전에 법원에서는 이 물건의 간단한 권리 분석을 마친 뒤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사실 주거형 부동산은 웬만하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 봐도 권리 분석의 절반은 끝난 것인데요. 이 명세서를 보면, 그러니까 현재 물건의 명세서를 보면 점유자, 즉 임차인의 이름과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경매 관련 연락이 해당 집에 도달하면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나 경매가 끝나면 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래 라는 뜻입니다. 만약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들어봤을 때 당시,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때 당시 전세 혹은 월세가 시세가 지금에 비해서 많이 싸서 나가기 싫은 경우, 혹은 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주거지에서 명확하게 거주 의지나 사유가 있어서 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귀찮거나 혹은 몰라서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입니다. 귀찮다고 하는 건 실제로 제가 11월 달에 낙찰받은 아파트에서 임차인분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계속 유찰이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았다는 걸 좀 넣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도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많이 시달리셔서 귀찮아하신 걸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 명세서를 보면 고려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임차인은 바로 나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낙찰 받으면 그때 나간다고 할 수 있으나 입찰할 때 당시에는 나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입찰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전세를 끼고 물건을 사는 갭 투자처럼 경매로도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명세서에서는 임차인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써있지만 제가 실제로 입찰을 고려해봤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1억 6,500만 원의 전세가 들어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평균 전세가인 1억 4천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서 제가 이 물건을 입찰할 때는 실거래가인 2억 4천만 원에서 전세가인 1억 6,500만 원을 빼면 7,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평균 실거래가보다 싸게 사야지 경매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7,500만 원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6,751만 원에 낙찰받은 분은 집값을 1억 6,750만 원을 냈지만 임차인의 1억 6,500만 원까지 인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3억 2천 정도의 집을 산 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증금을 날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포기하게 되면 입찰할 때 냈던 보증금의 10%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보증금이라는 뜻은 입찰가의 10%가 아닌 해당 회차에 나온 금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이 유찰돼서 1억 1,907만 원의 10%인 1,109만 원을 날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섭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0만 원을 날렸다는 게 참으로 무서운 건데요. 이런 예시들을 보면 지레 겁먹고 권리 분석에만 1년을 넘게 시간을 보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부 경매 학원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수강생들에게 계속 겁을 주며 학원에 계속 공부하라고 하면서 입찰을 대신 해주는 컨설팅비를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좋은 영업 방식은 아니죠. 몇몇 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럼 권리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시작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실제로 해보고 싶은 물건을 조사해서 가상의 입찰을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달력이나 메모장 혹은 이 매각 경매 유료 사이트를 통해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나라면 얼마의 낙찰을 받겠다라는 것을 써보는 것인데요. 어떤 분은 가상 입찰을 통해 경매를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입찰표를 직접 작성해서 가상으로 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절반의 행동력이라도 해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과 경매 시장의 가격 간격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의 입찰을 해보지도 않고 경매를 입찰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1회 유찰되면 30%이기 때문에 7억에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절대 되지 않죠. 보통 10에서 20% 정도 가격이 저렴한 8억에서 9억대의 낙찰을 받아갑니다. 하지만 모의 입찰과 시세 조사를 경매 시장의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최저가만 사서 한 번 걸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 치고 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어림짐작과 대각의 시세 파악으로 가상 입찰을 하였는데요. 몇 년간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엑셀을 통해 입찰 가격의 흐름을 판단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입찰의 적중률이 7, 80%대로 많이 높아졌는데요. 물론 제가 항상 돈이 있고 항상 명예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상으로도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 적중률이 7, 80%입니다. 하지만 이 1, 20%의 낮은 확률로 인해서 제가 예를 들어 뭐 부천 지방법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낙찰을 못 받고 가지 않았던 인천 법원에서는 낙찰이 돼야 되는 가격을 본 케이스도 여러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3천만 원으로 재건축과 시세 차익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이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세인 2억 4천만 원에서 임차인 예상 보증금 1억 6천5백만 원을 뺀 7,500만 원이 기억나십니까? 현재 인천 남동구의 6개월간 매각 낙찰가율은 약 70%대입니다. 대략적으로 시세의 30% 가까이 싸게 낙찰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세인 2억 4천만 원의 70%인 1억 7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뺀 500만 원으로 낙찰을 하면 정말 베스트인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가져가지 않을까요? 나는 조금만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요맥이 아닌 요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거 입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억 4천만 원의 70%가 아닌 80%인 1억 9,200만 원에서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뺀 3,700만 원에 입찰을 하면 높은 확률로 이 재건축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한다고 하면 3,700만 원에다가 취득세 정도만 내면 되므로 대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대출 원리금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새 아파트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므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차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전세 퇴거 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받아서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 되므로 어쨌든 큰돈이 나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 생각을 됩니다. 막연하게 2차에 단독 입찰을 하여 낙찰받았는데 왜 대금 미납을 하게 된 이유를 알고 나니 권리 분석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은 좀 사라지시지 않으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만 이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인가 보다 하고 입찰을 꺼리게 돼서 경쟁률이 낮은 상태로 좋은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는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경매를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가상 입찰을 해보시거나 유료 경매 사이트 체험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 입찰, 가상 입찰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늘어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동산 경매 채널 유튜브가 많은데요. 하지만 단순히 10억 아파트가 2번 유찰된다고 반값이 되었다고 하면서 썸네일을 통해 어그로를 끄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사고 싶지만 명의나 자금 부족으로 입찰을 안 한 물건들을 이 영상을 통해 소개를 하면서 복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 경매 실력은 늘어날 수 있고 서로 모두 좋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소액 경매에서 출발하여 점점 돈을 불려나가는 모습을 공유해서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만 읽는 것보다 쉬운 매각 물건 명세서로 2억 초반 아파트를 3천만 원대에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생각보다 늘어나는 재미가 있네요. 감사합니다.